질환회의 마지막에서 이준호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3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가 6개월 전부터 천천히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적힌 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개의 질문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편은 그 3봉투가 가족 식탁 위에 놓이는 자리를 따라갑니다. 오부작의 마지막 자리이고 이 가문의 진짜 승계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이 회장은 봉투를 한 번에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를 향해 잠시 시선을 두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평생 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한마디를 받았지만 그 한마디를 어떻게 자녀에게 전할지를 30년 동안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박민지 이사와 함께한 지난 6개월의 시간이 그 한마디를 3개의 질문으로 다시 쓰는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3개의 질문은 그가 자녀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식탁 위에 봉투를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 안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이끌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이 회장은 자신의 답을 먼저 꺼냈습니다. 자신이 30년 전 처음 부친의 사업을 이어받았을 때 곁에 좋은 조언자가 없었던 것이 자신이 평생 가장 후회한 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박민지 이사를 만난 자리는 자신이 자녀에게 미리 마련해주고 싶었던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박 이사가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전해준 것은 투자 기법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이사가 그 자리에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멘토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문 승계 설계가 단순한 컨설팅과 다른 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장은 자녀에게 그 자리에서 부탁했습니다. 좋은 조언자를 선택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고. 그것은 가장 강한 형태의 자기인식이며 차세대 리더가 가장 먼저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이서연은 그 첫 번째 질문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식탁 위의 봉투는 닫혔지만 그 질문은 그녀의 마음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이런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자산 규모와 무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산이 클수록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 생기는 균열이 더 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회장 가문은 선친대부터 이어온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익의 일부는 반드시 사회로 환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칙은 가문 재단의 운영으로 이어졌고 강수진 여사가 한 세대 동안 그 정신을 현실로 옮겨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서연이 지난 6개월 동안 자선 사업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꺼냈습니다. 그녀가 만난 청년들이 자신과 비슷한 자리를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문의 자원으로 그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는지를 차분히 풀어놓았습니다. 강수진 여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평생 일이 다음 세대의 언어로 다시 쓰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켜온 가문의 정신은 그날 식탁에서 자신의 딸의 입을 통해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킬 것을 정하지 않은 가문은 위기 앞에서 무너집니다. 지킬 것이 분명한 가문은 자산이 줄어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숫자가 아니라 가치였습니다. 세 번째 봉투에는 마지막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이 회장이 자녀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서연은 가문 승계 설계의 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통과해왔습니다. 재무 이해도 검사, 리더십 평가,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그리고 가문의 역사와 철학에 관한 교양 교육까지.
박 이사는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준비가 되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이서연은 사회공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국내외 자선기금의 운영 사례를 심화학습했고 가문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지속가능한 자선활동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가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문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마지막 발표에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 회장은 이서연에게 서명된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재단 이사 임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래 첨부된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짧았습니다. 내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우리 가문이 3대를 넘기는 가문이 되려면 너의 세대에서 4번째, 5번째 세대를 위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승계이고 그것이 유산을 약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부자 가문의 몰락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작은 포기들의 누적입니다. 반대로 가문의 지속은 한 세대의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각 세대가 자기 책임을 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의 누적입니다. 이준호 회장 가문의 이야기는 한 가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를 가진 모든 가문에게 던져지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받을 유산은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그 답은 자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유산은 단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오늘 당신이 자녀에게 던지는 첫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가문은 어떤 질문에서 출발하시겠습니까?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